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평형이라는 34평 아파트를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고요. 앞으로 무려 30년 동안 앞으로 유행할 아파트 평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 가지 격변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인구는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고, 도시는 소멸되고 있고, 또 1, 2인 가구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고령화 시대를 맞춰서 노인 가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 평형이라고 하는 34평의 시대가 조금씩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30년 동안 어떤 평수의 아파트가 앞으로 유행을 할 것이고 어떤 아파트들이 생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아파트 선택에 대한 기로에 있으신 분, 갈아타기라든가 아니면 내 집 마련 전략 또는 투자용 아파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국민 평수가 온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1, 2인 가구의 큰 폭의 증가입니다. 자, 올 3월 기준으로요, 1인 가구는 무려 전체 인구 중에 1,000만 가구가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약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그 중에 4분의 1인 약 1,000만 명 정도가 무려 1인 가구에 포진되어 있다. 또 2인 가구는요, 전체 인구의 590만 가구이니까 1, 2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2 정도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주력 인구가 무려 1, 2인 가구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래서 이미 대기업들은요, 5, 6년 전부터 1, 2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가구라든가 가전, 심지어 소형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1, 2인 가구를 타겟으로 한 제품을 쏟아내고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시장도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겠죠. 특히나 이 1, 2인 가구 중에서 또 1, 2인 가구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딩크족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최근에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요. 와이프랑 같이 함께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자녀를 안 낳는다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의 미래라든가 국가 성장이라든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사실 딩크족의 증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런데 뭐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 만한 또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라는 곳이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률이 원체 높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웬만큼 급여를 받아서는요, 자녀를 양육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딩크족이 증가하고요. 또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 인구가 증가하죠. 이 고령 인구 증가 역시 1, 2인 가구의 한 몫을 차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1, 2인 가구라는 게 젊은 층의 1, 2인 가구가만 있는 게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맞이해서 연세 드신 분들의 1, 2인 가구도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40평대, 50평대 혹은 30평대 사시던 노부부가 결국 혼자 남게 되면 30평대, 40평대, 50평대의 주택 자체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갈아타는 걸 생각할 거고 그 주택을 나중에 증여라든가 상속을 하는 데 있어도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때문에 난간에 부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다.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1, 2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포지션이 거의 60, 70%에 달하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가구 수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재건축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신축 아파트에도 마찬가지로 공사비라든가 토지비의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토지 가격 같은 경우는 강남 기준 지금 2종 주거 지역이 평당 1억이 넘는 곳이 상당히 많고요. 강북 같은 경우, 특히 마용성 같은 경우는요, 2종 주거 지역이 7, 8천만 원에 육박하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토지 가격 플러스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이 분양가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제가 좀 전에 서울 말씀만 드렸는데, 자, 문재인 정권 때 진행했었던 3기 신도시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토지 보상가가 급격하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글쎄요, 3기 신도시를
사전 청약 받으신 분들이라든가 선분양 받으신 분들은 추후에 공사비 또는 보상가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분양가 인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뭐 잠깐 옆으로 빠졌는데 결국에는 공사비와 이 토지가에 대한 부담스러운 부분 때문에 이 시공사들 역시 혹은 시행사들 역시 이 개발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품이 잘 팔리고 인기가 많이 있는 또 주력 상품으로 될 수 있는 상품들이 결국 초소형 아파트 상품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많은 건설사에서 이 초소형 상품을 확대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좀 발견할 수도 있고 단점이라는 걸 하나 끄집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평대가 주력 상품으로 될 건 맞습니다만 아무 지역이라든가 아무 지역에나 초소형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나중에 큰 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에 특정한 상품들이 너무 많이 공급되다 보면 그 지역은 사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향후에 황금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20평대가 주력으로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만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또 입주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거용 부동산 시장도요 결국엔 뉴 노멀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평형인 34평형이 25평으로 전환이 되고 서울 같은 경우는 25평 아파트 평균 경쟁률이 무려 3자리 평균 100대 1, 200대 1, 300대 1 정도가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지역들은 뭐 이런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20평대 분양가와 30평대 분양가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20평대 경쟁률이 높은 지역들 많이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그만큼 소비자층에서도 향후에 황금성 등을 생각해서 20평대의 수요가 극단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사비라든가 토지가 상승 부분 역시 20평대의 아파트를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수요가 전혀 없는데 뭐 단순하게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20평대만을 고집해서 공급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소형 아파트 상품을 확대한다는 것은 결국 수요층에 맞는 상품을 공급해 나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이 얘기는 좀 지겨운 얘기인데 이 국민 평수 시대가 온다에서 세 번째 내용은 이 빌라 시장의 붕괴입니다. 이 빌라 시장 붕괴에 따른 나비 효과가 사실상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빌라 시장이 붕괴되면 그냥 서민주택 시장, 빌라 시장이 앞으로 무너지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어쨌거나 이 사회라는 것은 고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요. 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층이 있고 뭐 중류층들이 있고 뭐 이제 서민계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계급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서민층이 사실상 사라진다면 나머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편하게 살 수 있고 지금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죠. 주택시장에서도 최하위 단계인 빌라 시장 붕괴가 갖고 오고 있는 나비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하고 빠른 속도로 시장에 전이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 아파트 전세 시장의 가파른 상승과 아파트 및 초소형 주택 시장의 월세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가 대비 거의 지금 70%에 육박하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파트 전세 가격들이 정말 역전세가 나서 여러모로 집주인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1년 만에 완전히 이게 역전이 되고 있는 거고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 대비 지금 90%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라 시장 붕괴는 가파른 아파트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전세 사기 여진에 의해서 빌라 생태계가 붕괴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빌라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 매매 비중 중 주택 매매입니다. 비아파트 비중을 보면요. 서울 같은 경우는 비아파트 비중이 무려 2년 전에 72.5%였는데요. 43.3%로 급 하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0포인트 차가 나는 겁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향후에 빌라 전세 사기 여파는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3년, 4년 정도 이 시장이 더 끌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서민주택 시장의 종말은 결국에는 초소형 아파트라든가 6억대, 5억대, 7억대, 8억대, 9억대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아주 가파르게 일으킬 수 있고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갑자기 30평대, 40평대 가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평대에 대한 수요가 극단적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 수요는 비단 매매 수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월세 수요를 포함한 수요들이기 때문에 20평대의 가파른 임대 시장의 상승과 그에 따른 매매 시장의 상승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빌라 시장의 붕괴에 의한 나비 효과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서울의 6억 미만 아파트의 실종입니다. 일단은 뭐 뉴스 한번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서울 6억 미만 아파트 어디 없나요? 강북 중소형도 9억 원을 훌쩍 넘었다라는 뉴스고요. 강북 소형 아파트 평균은 지금 6억 6천만 원이다. 중소형은 9억 3천만 원이다. 서울에 있는 인기 지역에 있는 6억짜리 아파트가 불과 1년 전, 1년 반 전에 6억이었던 아파트들이요. 지금 죄다 9억대로 가격이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시점이 기가 막히게도 빌라 전세 사기 여파가 터지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정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정부가 하는 것도 제가 이 뭐 얘기하려면 아주 답답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뭐 비아파트 공급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라라는 상품은 앞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에 의해서 뭐 재건축이라는 건 아파트 재건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독주택 재건축 시장도 있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에 의해서 빌라 시장은 앞으로 멸실되는 시장만 남아있지 공급되는 시장은 거의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시장과 마찬가지로 토지 시장이 상당히 비싸고요. 토지 가격이 또 하나는 공급 가격, 공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공사비가 거의 뭐 아파트보다 더 높은 금액, 거의 평당 1,300이 넘는 지금 공사비에 육박하고 있고요. 12평짜리 투룸 기준으로 지금 공사비가 거의 1억 2, 3천대 육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안전마진 자체가 시행사에서는 없습니다.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없고요. 거기다가 뭐 그 임대차 가격 있잖아요. 임대 가격 역시 보증보험 요율이 공시가격 곱하기 126%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빌라 업자들도 빌라를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가 고스란히 어디로 나가고 있다. 서울에 있는 최하위 가격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강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저가 거래가요. 61%에서 51%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거래가 감소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인기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서울 6억 미만 아파트는 후자이다. 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어서 거래가 감소되고 있고 지금 뭐 뉴스에는 지금 서울 6억 미만 아파트가 평균 6억 6천이라고 나와 있지만 4월 서울 기준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서울 소형 아파트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평대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6억을 넘어서 벌써 7억 5천대까지 올라와 있다. 중소형 같은 경우는 10억 5,200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 사시는 분들이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11억 원을 만들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7억대, 8억대, 뭐 6억대까지는 어떻게든지 영혼을 끌어들여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나마 11억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고 욕망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는 건 뭡니까? 자금입니다. 그죠? 현금 동원 능력이 내가 그 정도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 시장의 붕괴로 인한 서울 시장의 소형 주택의 가파른 상승, 소형 아파트 시장의 가파른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향후 30년간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뭐 포지션이 나오는 것들이 앞으로 뭐 한 2, 3년 정도 3, 4년 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군림할 25평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중에 또 하나는 이 아파트 시장 자체가 서울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거의 10년간 서울 아파트에 대한 공급 자체가 끊기기 때문에 20평대 아파트도 당연히 공급이 끊기겠죠. 그러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입지에 직주
직주근접 및 도심 지역에 있는 역세권 지역, 이런 지역에 소형 아파트라든가 소형 주택들이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의 관심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저 이렇게 좀 똑똑하신 분들 중에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통계라든가 데이터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 야, 무슨 소리냐? 야, 최근 1년 동안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서울의 25평 아파트 가격, 소형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상대적인 겁니다. 중대형 가격은 오르고 있던데 무슨 얘기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형 아파트는 실거주자들보다는 투자자들이 사실상 많이 접근하는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입니다. 물론 최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 사기 여파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보다는 실거주자가 20평대 시장에 상당히 많이 진입하는 모습을 최근 한 1년 반, 2년 정도의 실거래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가 하락장에서는 사실상 대형보다는 많이 하락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중대형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보다는 실거주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 반면에 소형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갭을 끼고 투자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이 투자자들로 인한 매물들이 하락장에는 중대형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향후에 30년 동안 군림할 25평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리를 하면 저 첫 번째는 1, 2인 가구가 상당히 너무 많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 1, 2인 가구 중에서는 또 딩크족이라든가 고령화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역세권이라든가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 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이 인기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시공사들이, 또 아니면 LH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가격이라든가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서 인기가 많고 분양성이 좋고 단숨에 팔릴 수 있는 상품이 20평대가 주력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수요에 맞춰서 되는 거고요. 그거 역시. 또 하나 이 빌라에 대한 빌라 시장의 붕괴에 의한 나비 효과로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들이 시가 말라가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차트에 넣지는 않았지만 서울의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반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조건 소형을 사야지 되냐? 아닙니다. 일단 재건축 아파트라든가요,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재건축 아파트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내가 좀 평가액을 높게 받고 싶고 권리가액을 높게 받고 싶어서 우선 배정권을 좀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대형이라든가 대형으로,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무조건 단지 안에서 대지분이 많고 권리가액이 높은 것들을 사야지 나중에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사는 것이 맞다, 내가 능력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은 제외다. 예를 들어서 뭐 한남동 같은 경우 뭐 100억대, 200억대 아파트들도 많고, 성수동도 마찬가지고 압구정동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치동이나 반포 지역만 보더라도요,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이 30평대랑 40평대랑 가격이 붙어 있는 지역이 아마 서울 전국에 있는 아파트 단지 중에 50% 이상이 30평대와 40평대 아파트 가격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요, 뭐 30평대가 30억이라면 45평대는 거의 50억에 육박하는 가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25평이 앞으로 국민평형이 되고 인기 아파트니까 20평대로 가야 된다, 이런 거에서 제외되는 지역들이고, 재건축 아파트 역시 20평대보다는 무조건 대지 지분이 많은 대형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향후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인구 감소, 도시 소멸이라든가 이런 변화로 인해서 주력 평형이 바뀔 거다, 주택시장에서도 뉴 노멀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3일에 걸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여러분들의 맞는 성향에 맞는 전문가들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정말 현장감 있는 강연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무료로 주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당연히 선착순으로 입장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